한 해 동안 애쓰셨네요, 선생님들. 자, 오늘 갑자기 이상한 명상을 해서 이게 뭔가 싶으셨을 텐데요. 참, 하여튼 그 연결감 속에서 우리 또 책을 읽어볼까요? 270페이지입니다. 실망을 두려워하는 시네이드의 관리자들, 지금 불리하게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시네이드를 제가 맡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내담자를 제가 맡고 있는데요. 읽다 보니까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추가록에 꽤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맡으려고 하는 거고요. 272페이지 중간에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까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 책을 준비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추가록 앞에와 치료사를 맡아주시고 치료사 뒤도 조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시네이드를 맡겠습니다. 치료사를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실망을 두려워하는 시네이드의 관리자들 270페이지입니다. 네. 네, 아, 내용이, 네. 네. 여기 네. 보호자들이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문제를 재창조하는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33세의 시스젠더이자 양성애자로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던 시네이드가 8살이었을 때 그들은 어머니가 차에 치여 길에서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자라서 종군 기자가 되어 몇 년을 지내고 난 후 2019년 팬데믹 직전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믿어 치료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이게 좀 새로운 경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he, he 그런 거 쓰지 않고 the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남성성이나 여성성이나 둘 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그들이라고 나온 내용이 그 시네이드를 그냥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네이드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모험심이 강하고 쾌활한 사람이에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뒤를 돌아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랫동안 말이 없다. 그게 지금 제가 상담 시간에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신의 모험심이 강하고 쾌활한 부분이 뒤돌아보는 걸 염려하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말이 없다. 이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러네요. 그 부분은 당신을 만날 의향이 있나요? 시네이드 씨. 제가 누구라고요? 그 부분은 제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부분이 당신을 만난 적이 없었다면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그 부분이 잃을 것이 있나요? 만약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당신에게 실망한 부분들이 몇몇 있지 않겠어요? 저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아마 당신을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죠. 좋아요.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눈여겨보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먼 곳에서 회의가 열렸다면요. 음, 어디예요? 어디가 좋을까요? 어, 1조광년 떨어진 우주의 가장자리, 그런 곳이요. 아, 그게 좋을까요? 네. 누가 가나요? 그렘린이요. 이 그렘린은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렘린은 누구한테도 대답하지 않고요.
당신 둘 다 그곳에 도착하면 그렘린에게 당신의 눈을 바라보라고 요청하세요. 잠깐 말이 없다. 그 부분의 눈에 누가 보인다고 하나요? 오랫동안 말이 없다. 강한 사람이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당신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그렘린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시네이드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모르겠지만, 그런 염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에게 당신은 다른 부분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이 원한다면 당신을 데리고 나가도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당신을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특히 당신이 상처 입은 부분들을 도와주는 경우 그들은 아마도 기뻐하며 당신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중단할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고 있대요. 알았어요. 그 부분이 당신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나요? 시네이드가 고개를 끄덕인다. 노라 및 시네이드와 가졌던 앞선 대화에서 보여주듯이 저는 내용보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 보호자와의 회기를 진행합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들이 내담자의 참 자아와 만나기를 원하며 저는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일단 참자아가 등장하게 되는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도와줄 수 있는 이가 내면에 있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시네이드에서와 같이 참자아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들은 자살과 같은 나쁜 결과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네, 참 흥미로운 추가록이죠. 이런 무슨 우주로 나가고 막 이런 이야기하는 내담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 들으면서 아 이건 무슨 그란디오스 무슨 셀프 뭐 이런 거 아니야? 과대 자기 돼서 막 이런 뭐 우주로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게 내담자가 자신의 부분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째서 그런 게 일어나는지 모르죠. 전생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에일리언 뭐 UFO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담자의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고 내용에 대해서 뭔가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냐? 셀프 투 파트 릴레이션십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부분들이 내담자의 참나, 이 참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참자가 접촉이 돼서 참자가 뭔가 주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지, 뭐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던 내용이 자꾸 가치 판단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호기심을 갖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서 맞게 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부분들의 두려움이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계속 트래킹이라고 하고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따라가면서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참나의 신뢰, 참나를 신뢰하고 참나와 접촉해서 참나가 뭔가 주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연습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한 분이 저랑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내용에서 좀 치료사를 맡아보실 분 자원을 좀 받아볼까요? 올해 마지막인데.
내담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치료사 맡아보실 분 있으실까요? 내용을 읽으시고 치료사를 나는 읽어보겠다. 제가 할게요. 네, 하영쌤 고마워요. 자, 연습해서 내용을 읽어주시고 치료사도 맡아주세요. 내담자는 제가 해볼게요, 하영쌤. 네. 내면극장, 몇 가지 역할극 옵션. 역할극은 우리가 보호자들의 초점을 맞추는 치료의 첫 부분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내담자들이 내면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거나 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분리될 의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고착되어 있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여기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역할극을 소개합니다. 다른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음에 본보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들을 외현화시키기. 이 역할극에서 내담자는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부분들을 외현화합니다. 치료사는 작은 모형 장난감과 물건을 가지고 모래상자 놀이를 하거나 테이블 위에 모형 장난감과 물건을 놓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베개, 스카프, 종이 접시에 그린 그림 등도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담자가 시작하기를 꺼리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시도합니다. 오늘 어떤 것이 당신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나요? 제가 요즘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감지되는데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잠잘 시간이 될 때에도 생각하느라 바쁜 부분이 있나 보네요. 내담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수많은 걱정들과 고민들이죠. 수트를 입은 작은 남자 모형을 들어 올린다. 이 사람이 당신의 걱정이 될 수 있나요? 생각한다. 아니요. 공격할 준비가 된 황소의 모형을 들어 올린다.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테이블에 황소를 놓을 공간을 마련한다. 이 부분이 당신을 밤에도 활동하게 만들 때 다른 모든 부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등등. 제 경험으로는 외연하는 놀이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유용합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게스탈트 의자 옮겨당기기. 또 다른 종류의 역할극은 내담자가 방이나 의자 사이를 돌아다니거나 옮겨다니며 서로 다른 부분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서로 다른 자리에 앉거나 서서 이 상황에 대해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체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즉, 그 부분이 되어 그 입장에서 직접 말을 하게 하세요. 당신과 저는 귀를 기울이고 모든 이의 의견을 들은 후에 듣고 응답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면요? 좋은 지적이에요. 만약 그 부분이 생각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냥 이것들은 생각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 부분이 소리를 내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부분이 움직이는 부분이면 움직이시면 돼요. 만약 그 부분이 감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면 당신은 제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등등 아이디어는 부분이 체현되고 동시에 분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순을 통해 진리를 찾는 이 물리적 변증법.
즉, 분리되어 있으면서 함께하는 행위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부분들, 적어도 서구 문화에서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치료자와 내담자 역할극. 또 다른 종류의 역할극은 내담자가 한 역할을 맡고 치료자가 다른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두 부분 간의 대화. 두 번째, 내담자의 한 부분과 내담자의 참자 사이의 대화. 세 번째, 내담자의 삶에서 등장하는 실제 인물과 내담자의 한 부분 사이의 대화. 네 번째, 내담자의 삶에서 등장하는 실제 인물과 내담자의 참자의 사이의 대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담자는 역할극을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할극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역할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부분. 당신은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제 여동생 역할을 맡을 테니까 선생님은 제 역할을 좀 해주세요. 아, 좋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나는 일요일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한 데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알겠어요. 그렇게 말할게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어요? 동생이, 아니, 우리가 이미 월요일날 합의했잖아. 언니는 항상 이래 라고 했어요. 내담자는 내담자, 계속해서 여동생과의 논쟁에 대해서 묘사한다. 알겠어요. 만약 제가 무언가를 잊었거나 올바른 어조가 아니라면 저를 중단시키고 가르쳐 주세요. 괜찮겠어요? 내담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또한 타임아웃 계획을 세우지요. 진행하면서 우리들은 당신의 부분들을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 중 하나가 타임아웃을 불러 그들을 체크하도록 하지요. 됐나요? 내담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여기서의 목적은 속도를 늦추고 당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등등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섞인 부분이 활동하는 동안 내담자가 관찰력을 갖고 있는 자신의 참자아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연습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의식의 변증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내담자의 한 부분이 내담자의 참자아와 대화한다. 이 역할극은 IFS 치료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외연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내담자의 프로세스가 이미 원활하고 빠르다면 역할극이 걸리적거리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담자들은 자신의 부분들이 내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유익을 얻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접근법은 내담자가 이중의식에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참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화난 부분이 될게요. 좋아요. 방금 화난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부분들에게 긴장을 늦춰달라고 요청하세요. 이 작은 실험을 하면서 당신이 귀를 기울이며 참자 상태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모두 그러겠대요. 음, 내담자의 전, 부분으로서의 치료사. 이거 하영쌤이 읽으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모르겠어요. 음, 저는 동생에게 너무 화가 나요. 그 애는 항상 자기 식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동생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군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저는 그 부분이 싫어요. 두 사람은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등등.
또한 치료사는 다른 의자로 이동하여 내담자를 달래는 부분의 역할극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완료하면 내담자는 한 부분이나 두 부분을 모두 체험해 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봅니다. 세 번째, 내담자의 삶에서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 내담자의 한 부분과 대화한다. 앞의 예에서처럼 치료사가 한 가지 역할을 하고 내담자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동생이 되고 선생님이 저의 화난 부분이 좀 되어주세요. 아, 좋아요. 시작해 보시겠어요? 내담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원하시면 저를 중단시키고 가르쳐 주세요. 당신은 저에게 몇 가지 지침을 주었지만 저는 여기서 대충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너, 너는 항상 네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어. 항상 너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언니가 투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생각에는 네가 아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 이용을 한 것 같은데? 아, 정말? 나는 언니가 저녁 차리고 빨래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아무도 너보고 나를 돌보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내 남자는 지금 주먹을 불끈 쥐고 다가앉는다. 손을 들고 잠시 중단하겠어요. 무엇이 눈에 띄나요? 이 부분이 정말 화가 나 있네요. 그녀 화난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어, 지금 역할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 동생이 정말 두목행세를 했네요. 제 생각에 최악은 동생이 저를 많이 폄하한 거예요. 동생도 역시 화가 난 거고요. 여기서 잠시 쉬면서 동생의 분노로 상처를 입은 부분을 찾아보지요. 그것에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등등 내담자가 추방자, 여동생에게 굴욕을 당하는 부분을 언급하자마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돌봄을 제안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저는 내담자의 참 자아가 추방자와 연결되고 나서 되돌아와 화난 부분을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서로 진행함으로써 그 부분들은 현재의 역동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내담자의 삶에서 등장하는 실제 인물과 내담자의 참 자아가 대화한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내담자의 참 자아가 실제 인물 역할을 맡는 치료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동생이 되고 당신 부분들이 분리되도록 해주어 참자 상태에서 동생과 대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먼저 화난 부분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화난 부분은 그 달래는 부분을 싫어해요. 달래는 부분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동생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배짱이 좋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약간 좀 교활하고요. 동생은 항상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고,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꼬리를 내릴 때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당신을 때렸나요? 네, 주방 기구나 키친타월 같은 걸로요. 동생은 젖은 수건으로 막 때리는 걸 정말 잘했어요. 달래는 부분은 동생한테 뭐라고 할까요? 뭐, 그렇지라고 하네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달래지지 않아요. 하는 부분은 그녀에게 뭐라고 할까요? 너는 왜 그렇게 약해? 너 뭐에 그렇게 참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 그러면 이 달래는 부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해서 참는 거야. 당신이 동생과 이야기하는 동안 화난 부분과 달래는 부분이 휴전을 선언하고 귀를 기울일 의향이 있을까요? 좋아요. 제가 당신의 동생이 될게요. 역할로 들어간다. 우리는 월요일로 합의했잖아.
왜 언니는 언니 삶에서 한 번 있는 일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아니, 우리가 월요일날 합의했다고 네가 기억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 기억은 그렇지 않아. 언니는 정말 이기적이야. 언니는 항상 일을 망치고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알아. 너는 언니를 돌보라는 말을 듣고 분개했었지. 물론 너는 나를 돌봐줬어. 이해는 해. 나는 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스케줄 겹치는 문제를 해결할 문제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아. 언니는 일요일에 올 수 없잖아.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월요일에 올 수는 있지만 화요일에는 떠나야 돼. 아, 그건 너무 짧아. 맞아. 음, 아쉽네. 다음번에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서로를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아. 이 예에서 내담자는 달래는 부분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며 공격하지도 않고 달래지도 않으면서 삼자 입장에서 동생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역할극이 끝나면 당신과 내담자가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참여한 부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내담자의 참자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메모합니다. 참 복잡하기도 하고 재미있죠, 선생님들? IFS가 뭘까라는 걸 저는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부분이라는 것, 참나라는 것, 다양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장 바닥에 있는 건 결국 관점 바꾸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널 시야로 거기에만 딱 갇혀서 보던 걸 다양한 관점으로 보거나 듣거나 확장할 수 있다면 훨씬 유연하게 우리가 사고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상대 입장에도 우리가 들어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관점 바꾸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역할극 바꾸기, 이 역할극이라는 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좋은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역할극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해보지는 않는데요. 치료사 내담자 역할극은 저는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게슈탈트 의자 옮겨가기나 외현화시키기는 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작업을 할 때 조상을 불러온다던가 그런 작업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담자의 부분이나 참자가 자녀의 입장에서 조상을 불러와서 조상의 이야기도 듣지만 때로는 조상이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럼 그거 역시 진짜 조상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조상의 입장이 돼서 얘기를 듣는 건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일종의 관점 바꾸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조상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걸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원망의 대상,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기만 했던 대상에서 그 사람도 역시 어떤 나름의 고통이 있는 어쩌면 대물림된 짐을 가진 어떤 고통스러운 존재였구나 라고 관점이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극을 사용하는 걸 좀 여기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까지 읽고 오늘 좀 마무리를 나눠볼까요? 결론, 제가 읽겠습니다. 치료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선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상실감, 취약성,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분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대부분의 심리적 행동적 증상들이 관리하고자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입니다. IFS 치료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훈련은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에 정신적인 여러 드롭다운 메뉴를 제공합니다. IFS 메뉴에 있는 것 중 어느 것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호환되는 치료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냥 중단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아이디어는 내담자가 그 수치심을 넘어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